자, 전문 강의 사물 싣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전문 강의 사물 싣고.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전문 강의 사물 싣고를 보면 먼저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어떤 게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자, 점은 이거 세모 쳐줘야 돼요. 자, 왜냐면 이거 어둡다죠? 자, 강이라는 거 있어요. 자, 강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이 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 바깥으로 빼볼게. 자, 강물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첫 번째, 강물에 건너거나 빠질 때,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별, 절망, 죽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알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별, 절망,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렇게 이게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흐를 때. 흐르다의 의미가 있을 때는요. 자, 이런 노래죠.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어떤 강에 많이 비유해요. 따라서 역사, 세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가장 많아요. 자, 이럴 경우에 저기 저문 강의 삽을 싣고에서 이 강의 의미는요, 여기서는 인생이에요. 인생입니다. 자, 삽 네모 한번 쳐볼게요. 노동자죠. 그러니까 노동자, 우리 배운 거 뭐 있어? 도시 노동자. 자, 그럼 머릿속에 그려봐. 자, 그럼 저거 얘기가 어두운 노동자의 인생이야.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겠어? 당연히 부조리한 시대 현실, 가난, 그리고 절망체념으로 마무리. 예측이 되니? 이제 예측이 되지? 그치. 그렇게 가는 거야. 시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선생님 옛날에 망일이라고 하죠. 저렇게 이제 삽 들고 막 이렇게 했던, 등록금을 벌겠다고, 충주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거기 가서, 그때 한 달 살짝 넘게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나를 되게 잘해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분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먹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가방끈 이렇게 어이 가방끈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딱 봐도 선생님 왜소하잖아. 되게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처럼 막 벽돌을 막 몇십 개를 이렇게 이거나 이런 걸 못해. 잘 못하는데 거기에 그분이 되게 좀 잘 봐줬어. 그래서 새벽에 인력시장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 봉고차나 트럭이 와서 반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서 당신 타! 그러면 그날 하루는 거기 가서 일당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딱 봐도 이제 외소하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안 찝어주는 거야. 근데 거기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말을 트면서 조금 이제 친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대. 대기업에서 굉장히 어떤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가 IMF였어. 나라에 부도가 난 거야.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이죠. 그래서 그분이 집에 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회사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양복을 입고 일찍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받으면 거기 가서 이제 양복 갈아입고 작업복으로 입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집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 정도 됐대. 근데 자기가 대기업 임원이었으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유학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다 유학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면 이제 아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아들보다 훨씬 더 실하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등록금을 벌러 왔으니까. 그래서 나를 좀 많이 챙겨주셨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는 여기 온 지 한 반년 정도 됐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저기 반장님 이 친구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같이 좀 가죠. 그러니까 그 반장이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 힘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안 뽑았는데 이분이 추천으로 이제 일하러 갔어. 근데 딱 가도 딱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선하게 생겼잖아. 그래요. 선하게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를 이제 힘든 일을 안 시키고 몇 번 저 들어봐. 근데 내가 못 드니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으면 좀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군대에서도 이런 일을 안 했어. 군대에서는 이제 워낙 축구를 잘했으니까 축구만 시켰어. 축구만. 대표 축구만 시키고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삽질이나 뭐 곡괭이질 이런 거 안 시켜서 톱질. 넌 하지 마. 왜?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야 너기 그 가방끈 네. 먹물 네. 아니면 최군 뭐 이렇게 불러. 그럼 가서 저기서 철근 하나 가져와. 그럼 철근 하나만 들고 오는 거. 아니면 자 저기 쓰레기 치워. 쓰레기 치우고. 근데 되게 잘해주셨어. 끝나고 이제 그때 일당이 55,000원이었어. 그러면 그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거기가 이제 소개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를 떼요. 이거 좀 떼면 진짜 손에 들어오는 건 35,000원이나 40,000원 정도가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면 그분들이 그래. 그분들이 최대한 대충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되 약간 천천히 해야 돼. 그러시는 거야,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닐 텐데 나는 같이 일했던 분이거든. 왜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한 달 내내 하면 돈이 꽤 되겠지. 왜냐면 내 손에 40,000원 정도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때 대학교 문과 등록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됐어. 그러면 4, 32, 한 달만 일해도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 겨울에는 뭐가 많이 와? 눈이 많이 오잖아. 그럼 눈이 많이 오면 공사를 못 해. 그럼 그분들은 그날 하루를 공치는 거야. 여름엔 어때? 태풍 오잖아. 그럼 일을 못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열흘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은 15일, 20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야 오래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아까 우리가 봤죠. 농무에서 일이 고되고 힘드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술 한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술 한잔 이렇게 하면 내가 계속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기 형님들 오늘은 제가 쏠게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냐면 뒤통수를 딱 때려. 탁 때리고. 야, 이 녀석아,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그냥 와!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 그쵸? 하루 해가지고 한 40,000원 받아서 거기 술값으로 한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쓰면 뭐 어떻게 모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분은 되게 착실하게 모았고, 그 양복 이모 그분은 정말 그대로 착실하게 모아서 늘 그랬어. 내가 나중에 다시 재취업하면 맛있는 거 살게! 막 이러면서. 근데 워낙 이게 사람이 넉살도 좋고 그러니까 또 존경도 많이 받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지냈어. 잘 지냈어. 아무튼 되게 웃겼어. 사람이 되게 소탈해. 같이 일하던 그 형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이 이제 30이 갓 넘긴 분이었는데 그분이 소개팅 하기로 한 거야. 어느 날. 야! 그때는 이제 카페 이런 게 없었고, 카페라기보다는 다방이라 그랬어. 그런 데가 있었어. 야! 오늘 다방에서, 소개팅 한대. 근데 그때 소개팅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의 이제 선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가 그때 뭐 먹고 있었냐면 소주집에서 닭도리탕에 소주 마시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시간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먹다가 중간에 가면 되잖아.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카페로 가는 거야. 그대로 들고 스타벅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여기 있잖아. 가장 그 사람 잘 보이는 곳에 이걸 놓고 거 가서 먹으면서 닭도리탕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있었고, 잠깐 쉬는 날이 있었어. 그날 이제 그때 겨울이었는데 눈이 좀 와가지고 그날 오늘은 좀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에 지냈거든. 근데 한 분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지루하니까 잠깐 좀 우리가 소풍 가자. 이거 소풍을 딱 가는데
봉고차라고요. 되게 작은 봉고차가 있어. 그 봉고차를 타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이쪽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게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사이드 미러라고 이게 있거든요. 이게 부서져 있는 거야. 이게 없어 이쪽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뭐였는지 알아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좀 추억으로 많이 남아.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에 이제 쌤이 한 달 한 반 정도 이렇게 일하고 나면서 이제 복학해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형님들 저희 이제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다 나오셨어. 그랬더니 다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데 오면 안 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좀 모자랐어. 그때 우리 등록금이 150 그리고 얼마 됐는데 좀 모자랐어. 좀 모자라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이만한 봉투를 나한테 가슴에다 이렇게 턱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날아갔지. 왜소하니까 위시 날아갔어. 일어나서 형님 뭐예요? 그랬더니 너 등록금 다 못 모았잖아. 딱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거 뭐 나가서 또 일하면 돼요. 근데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시간에 공부해. 그 시간에 공부하고 우리가 좀 모았어. 등록금 모아서 한 3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로 될 거야. 그랬더니 형님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욕을 뭐야 우리 돈은 뭐 안 받겠다는 거야? 뭐 우리 무시하는 거야? 형님 그게 아니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한 분이 와서 딱 앉는데 그때가 눈물이 팍 터졌어. 팍 울컥하면서 그러더라고. 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뭐 이런 얘기, 교훈적인 얘기를 막 하시면서 나중에 엉덩이 이렇게 팡팡 치면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 이제 가는데 이게 웃겼어.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앞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게 보잖아. 이렇게 뒤로 돌아보잖아. 내가 사라질 때까지 다 나와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이제 그분들 보려고 갔더니 연락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어떤 정말 진짜 유대감, 이런 거, 공동체, 이런 것들, 그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지. 그래서 이런 시 보면 그때 그런 게 생각이 딱 나. 근데 그분들은 참 이런 게 있었어. 언젠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냥 늘 그랬어. 우리 인생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 그래도 이렇게 풀칠하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약간 좀 체념적인 이런 게 있더라고. 좀 묘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생각나서. 자, 갈게요. 이제 가볼까? 자, 어두운 노동자의 인생이에요. 야, 이런 경험한 강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 별거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해 줄게. 재밌는 얘기 많아. 이제 막 클럽에서 아르바이트 한 얘기, 이런 얘기 해줄게. 에피소드들 많아, 홍대에서. 자, 갈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서리법이죠. 독백인데, 자, 거기다 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물에다가 얘들아 인생이라고 써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인생도 있어. 우리 동그라미. 우리가 저렇게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인생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삽네모, 거기다 노동자라고 써봐.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 물결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자는 슬픔을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거야. 맞지? 자, 슬픔을 퍼다버린다. 그러면 질문. 그 강물이 인생이라 그랬어. 그치? 근데 그 강물에 슬픔을 퍼다버려. 그러면 그 강물, 그 인생이 뭘로 가득 차? 슬픔으로 가득 차겠지.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화살표하고 적어봐. 자,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이렇게 적어봐.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일이 끝나서 저물어. 자, 저물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세모 쳐줘야지. 왜 그럴까? 어둡다 이미지 느껴지니? 그렇죠, 어둡다. 다 끝까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상황, 그에 대한 반응, 상황, 그에 대한 반응, 이것만 머릿속에 자꾸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슬픔으로 깊어가는 강 인생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슬픈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있니 없니? 없죠. 그렇지. 그럼 오른쪽에다 체념이라고 쓰는 거야. 잘하네 우리 애기들. 그치, 체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삽자루에 맡긴 노동자의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세모 저물고 세모 반복했으니까 강조겠죠. 이런 어두운 인생에 새깍바닥 썩은 물에 썩은 인생에 달이 뜨는구나. 여기서의 달을 희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적어봐. 일상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달이 떴고 오늘도 달이 떴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 슬픔이 반복되는 거예요.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 매일 반복되는 달과 같아서 흐르는 인생의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자, 거기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에 먹을 것 없는 애 세모 쳐봐. 두 글자 뭐라고 쓸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지금 소시민 나오면 무조건 먹을 것 없대. 기억, 니은. 가난. 가난이라고 적어봐. 자, 이제 우리 마지막이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이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얘가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판단하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 알고 있죠? 대충 소시민의 가난이 나오면 무조건 절망체념으로 간다는 거, 그치? 가보자. 다시 어두워. 자, 어두워 세모. 돌아갈 뿐이다. 자, 노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핵심인 거야. 여러분들 잘 배웠다. 자, 노력이 없죠. 노력이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극복 의지도 없고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체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 정도만 잡아내면 돼. 잘했어. 자, 갈래는 자유십니다. 자, 그리고 성격은 자, 성찰, 회고. 이 밑줄 쳐봐. 성찰, 회고 밑줄 쳐봐. 거기다가 그냥 과거 정도만 생각해봐. 과거.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주제. 아마 여기서 성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회고는 그냥 과거라는 얘기고요. 저기 뭐냐면 위에서 둘레 여섯 번째 줄 있지.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그러니까 이 강이 인생이라 그랬지.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찰한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가난한 노동자의 삶에 비해, 비해는 여러분들 한, 슬픔 이런 뜻이에요. 비해는 한, 슬픔, 자, 이런 뜻이야. 자, 한번 볼게요. 이해와 감상 볼게요. 이 시는 1970년대. 이 시는 1970년대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도시 노동자의 삶을, 아까는 농민을 배웠고 지금은 도시 노동자를 배웠죠. 도시 노동자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중년의 노동자인 화자가 하루 일을 끝내고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으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슬퍼하죠. 1부터 4행에서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끝낸 화자는 강물을 보면서 삶의 슬픔을 관조, 성찰하고 있다. 원래 관조는 바라보다거든요. 삶의 슬픔을 성찰하고 있다.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엔진이라는 것은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희망, 이런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동기부여. 우리가 좀 이렇게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면 늘 EBS적인 걸 쌤이 싫어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관련주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 공부하기 싫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치? 국어도 어렵고, 영수는 더 어렵고,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분들 욕망을 강요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너는 꼭 여길 가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치? 그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욕망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그쵸?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도 그 계획, 나의 어떤 나태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들 거야. 사실은. 많이 힘들 텐데. 하지만 공부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제일 중요한 건, 쌤이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첫 시간에. 용기와 믿음이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용기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게 있을 때 이거 우선은 밀어놔도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승질 나잖아.
울분 나잖아. 그치?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도 잠시 후든 아니면 내일이든 다음 날이든 가서 다시 한번 부딪혀 보는 거, 이걸 용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반드시 정복해내야 되는 거. 믿음이라는 건 이거지. 어제보다는 내가 나아졌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믿음이 필요해.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용기와 믿음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되게 성장할 거야. 성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추상적이잖아. 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대신 그거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냥 내가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내 아들 지금 12살짜리 고니가 아빠 공부 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용기나 믿음 얘기는 안 해. 아이들이 얘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딱 한마디에 우선은 눈앞에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고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으니 리듬을 맞춰나가 지금은. 그렇게만 이야기. 아마 여러분 나이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될 거니까 그걸 믿어야 돼. 우선 뭘 선택하든 나는 지지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 선생님도 그러고 왔으니까 살면서. 자, 그 다음 갑자기 진지한 얘기하니까 빈혈이 나는군요. 자, 그래서 육체적 노동은 자 빨리 단어 집어넣어. 녀석아, 일단 시간 줄게. 알겠지? 자, 까박사! 그렇지. 육체적 노동은 항상 천시당하기만 하고 노동자에겐 무력감뿐이다. 우리가 이 긍정적 태도에서 희망, 극복 의지, 생명력, 그치? 생명력의 반대가 무기력, 무력감이야.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력감뿐이다. 5부터 8행에서는 적극적인 현실 극복 의지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뭐예요? 체념, 이 얘기가 나와야지. 그치? 체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무력감과 절망에 빠진, 시르이는 절반이야. 절망에 빠진 화자의 모습이 스스로 깊어가는 강,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등의 식구에서 나타난다. 9부터 12행은 젊어서부터 중년의 나이까지 그의 노동자 생활이 아무런 발전 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자, 그 반복되어 왔다. 이거 우리가 아까 뭘로 알았어? 달. 그죠? 달. 자, 반복 미주주고 달이라고 한번 써봐, 달. 반복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이게 달 때문이죠, 달. 썩은 물은 그 세월 동안 세상은 계속 썩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다. 3부터 16행에서 화자는 그래도 시간이 되면 달은 어김없이 뜨고 그 썩은 강 위에 뜨는 달과 같이 뭐예요? 똑같이 반복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 그게 체념이죠. 자, 넘겨요. 혹시 여러분들 1번과 2번 한번 풀어볼까요? 1, 2번. 자, 시작. 자, 됐나요? 볼게요. 1번. 자, 이 시의 화자가
자, 자신의 삶을 자, 흐르는 물 혹은 썩은 물에 뜬 달 이렇게 비유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물었어. 자, 가장 적절한 거 정답 4번이에요. 강물은 흘러가 버리고 달이 반복해서 뜨는 것처럼 뒷말이 중요하죠. 희망 없이 반복된 삶은 노동자. 됐죠?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의 노동자. 이렇게만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1번 많이 했거든요. 1번. 1번 많이 했는데 강물을 통해서 슬픔을 형성하고 아니죠. 강물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달을 통해 절망이라기보단 달은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이렇게만 의미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해 이 시를 이해한 내용인데요. 정답 4번 보셔야 돼요. 셋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환경오염 얘기 나면 안 돼요. 그치? 이거 환경오염 얘기 아니에요. 그치? 그건 노동자의 고달픈 삶. 자, 이걸 얘기합니다. 3번 문제. 이 시에서 기억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자, 기억이 강인데요. 자, 적어봐.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좀 덥겠는데 여러분들?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붓는 공간.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붓는 공간. 됐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니은과 디귿을 통해 나타내는 시적 화자의 태도인데요. 자, 니은은 담배나 피우고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체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그죠? 체념, 무력감 이렇게만 적어요. 체념, 무력감.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바로 이거죠. 체념, 무력감.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문학은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뭐가 단어 시험 볼까? 독서 먼저 합시다. 먼저 합시다. 깔끔하게. 독서 먼저 합시다. 자, 여러분들 거기 봐요. 포장문화의 원형 달걀 꾸러미. 제일 뒤쪽, 제일 뒤쪽이죠. 그렇죠. 이게 뒤에서 앞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포장문화의 원형 달걀 꾸러미. 자, 요거 우리가 1번 문제 한번 봐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윗글의 글쓴이가 한국의 달걀 꾸러미를 기억과 같이 평가하니, 그럼 기억 꼭 살펴보셔야 돼요. 기억을 살펴보시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포장문화의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이유를 보기에서 골라 짝지은 것은,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죠? 그렇죠? 여기 해당되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딱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자, 2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추후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보자. 첫 번째 단락만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첫 번째 단락 중요하니까. 자, 밑줄 쳐. 달걀은 깨지기 쉽다. 밑줄. 달걀은 깨지기 쉽다. 자, 밑줄 쳤죠?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뒤에 어떤 얘기 나와? 깨지기 쉽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자, 그 껍질은 작은 병아리 소리에도 무너지는 가장 민감한 생명의 벽이다. 그래서 깨지기 쉽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더 나왔죠. 그러면 달걀은 구르기 쉽다. 여기다 밑줄 쳐. 달걀은 구르기 쉽다. 2가지가 나왔어.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서 뒤에도 어떤 얘기? 구르기 쉽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수를 서도 세울 수가 없고. 자, 하나 더 나와요. 달걀은 또 썩기 쉽다 밑줄. 자, 그럼 뒤에 문장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러니까 뒤에도 어떤 얘기? 썩기 쉽다의 구체적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곤달걀, 이거 썩은 달걀이라는 얘기거든요. 곤달걀이 되기 쉽다. 이렇게 자 묶어줍니다. 밑줄 쭉 쳐. 깨지기 쉽고 구르기 쉽고 썩기 쉬운. 자, 이제 칠판. 자, 이렇게 깨지다, 구르다, 썩다.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치? 그럼 거기다가 밑줄 쫙 쳤죠? 거기다 이렇게 써. P. 얘네들이 P죠. P가 뭐의 약자라 그랬어, 선생님이? problem. 문제점인 거야.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 해결을 찾아봐. 눈으로 읽어. 눈으로 쭉 읽어. 해결 찾아, 해결. 눈으로 쭉 읽으세요. 이걸 뭘로 해결해야 돼?
눈으로 쭉 읽어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뭘로 해결해? 포장. 그렇지. 포장이 눈에 들어와야 돼. 포장 거기 보이니? 자, 싸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건을 싸는 포장.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포장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S라고 쓰세요.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니? 이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에 대한 얘기하겠다. 포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의 어떤 특징을 탁탁 체크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읽었어야 돼. 이제 어떤 얘기야? 포장 문화. 됐습니까?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요거 한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읽어가면서 자, 체크해 봅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나. 자, 한국인은
자, 짚으로 달걀꾸러미를 만들었다. 짚 동그라미 쳐보세요. 짚. 이거 뭐예요? 재료죠? 재료입니다. 재료. 자, 그래서 어떤 짚의 어떤 기능이 뒤에 나와요. 짚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자, 뭐가 있냐면 충격과 습기를 막아준다. 요것만 밑줄 딱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충격과 습기를 막아준다. 짚. 자, 다달락 볼게요. 그러나 한국의 달걀꾸러미가 보여주는 서프라이즈는 재료의 응용. 요거 밑줄 쳐봐. 이 재료가 뭔데요? 짚이었죠? 그쵸? 응용. 여기다 밑줄 치고요.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문제는 자, 여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짚을 사용하면서도 달걀을 다 싸버린 일본과 그것을 반만 싸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대비가 딱 보이니? 대비가 보이지? 이걸 체크했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자, 싸버린 일본, 요거 세모 한번 잡아. 싸버린 일본, 그 다음에 그것을 반만 싸고 역세모 해봐, 역세모. 예쁘게 역세모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차이예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만 쌌구나, 이것만 잡아줘.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 달라. 왜 반만 쌌을까? 물결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 포장문화에서, 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자, 그래, 짚으로 어떻게 해요? 반만 쌌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줘요? 큐라고 잡아줘야 돼. 여기서 묻는 거야.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반만 쌌어요. 자, 거기 보시면 왜 반만 쌌을까? 자, 여러분들이 쭉 얘기가 나오죠. 쭉 얘기가 나와요. 반만 싼 이유에 대해서. 핵심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 그 단락. 자, 그럼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면 반만 쌌을 거에 대한 앤서를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앤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앤서를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나오죠. 밑에 세 번째 줄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달걀을 반만 쌌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힌트 던져주고, 자, 뒤에 물결 한번 쭉 쳐봐. 기능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보성을 중시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앤서가 기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성도 있다. 자, 그 얘기해 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마달락. 또한 하나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달걀꾸러미는 신선도나 크기에 관한 정보를 또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정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보 세 가지 나왔네요. 거기 보니까 물결 쳐봐. 신선도나 크기에 관한 정보. 자, 여기 정보성에서는 여러분들, 자, 위에서는 뭐예요? 깨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어머나. 깨지기 쉽다는 정보와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나왔던 신선도나 크기. 그쵸? 크기. 요런 정보를 준다는 얘기죠. 자, 알려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물리적 정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예요. 자, 그리고 형태와 구조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물결 쭉 쳐. 지금까지는 물리적 정보를 얘기했어요. 이제 다른 얘기 나와요. 어떤 얘기 나오니? 디자인의 미학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의 미학 물결 쳐. 기능, 정보성으로 하나 더. 디자인. 자,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자인이 예쁘대요. 반만 쓰면 예쁘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 반만 쓰는 게 왜 예쁘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디자인의 미학을 완성한대요. 내용물을 가리면서 동시에 드러내는 모순.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이 뛰어나답니다. 바달락 이처럼 한국의 달걀꾸러미는 느낌 오니? 자, 지금까지 나왔던 걸 쫙 요약해주는 거 눈에 보이지? 달걀꾸러미는 깨지지 않게 내용물을 보유하는 합리적인 기능성. 자, 동그라미 1번. 기능성 동그라미 1번. 다시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단락. 다시 이처럼 한국의 달걀꾸러미는 깨지지 않게 내용물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기능성. 동그라미 1번. 포장된 내용물을 남에게 보여주는 정보성.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보니 아름다움. 동그라미 3번. 바로 선생님이 정리한 이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뭘 잡았어야 되냐면 왜 반만 쌌을까? 이 화제를 잡아내고 그거에 대한 앤서를 찾아가는 집중해서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해 주죠. 그래서 아름다움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포장 문화의 이상적인 모형 나왔네. 셋 중에 하나네요. 마지막에 기억에 대한 평가니까 보통 밑줄이 쳐 있잖아. 그러면 그 단락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1번 보세요. 한국의 달걀꾸러미. 자, 이렇게 보시면 우선 니은 정보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니은의 정보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 들어가는 거 다 지웠어야 돼. 그리고 디귿에 뭐가 보여야 돼요?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아이들이 1번 많이 했어요. 근데 1번에서 왜 틀렸을까? 전체를 감싸서 그래요. 이해가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반만 쌌다. 이걸 우리가 잡아냈어야 돼. 자, 2번.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야.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요즘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중3, 고1에서는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 자, 윗글을 읽은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이 뭐야? 얘들아, 글의 중심 내용이 뭐니? 중심 내용 뭐야? 포장문화잖아. 그죠? 포장문화지? 왜 반만 쌌을까요? 포장문화 왜 반만 쌌을까? 그러니까 4번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해가죠? 4번이 눈에 들어와서 포장문화의 이상적인 모양을 보여준 달걀꾸러미와 비슷한 걸 찾아보자. 이거 되게 잘했어. 아주 잘했어. 1번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렇지? 달걀에 대한 요리를 찾아보자 아니고요. 3번이 왜 틀렸을까요? 3번. 일본의 달걀꾸러미와 우리나라의 달걀꾸러미의 차이점 나왔잖아요. 전체 쌌냐 반 쌌냐. 그러니까 이것은 심화 확장이에요. 심화 확장이라는 건 텍스트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없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자, 오답입니다. 자, 정답은 자, 4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서는 이번 주 하나만 할까요? 독서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볼게요. 자, 몇 분 주면 돼? 우리가 오늘 3주차지. 3주차. 자, 선생님 한 4분 드릴까요? 4분 정도. 자, 살펴보세요.